안녕하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로 괴담집사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 아파트 고층에 거주하시는데 운동 삼아서 엘리베이터 타지 않고 계단으로 다니시는 분 계시나요? 아니면 시간 날 때마다 계단으로 올라가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고 다시 계단으로 올라가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고 이렇게 운동 삼아서 계단 오르기 하시는 분 계실까요? 이번 이야기는 마리니 파파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마리니 파파님 사연 제보 감사합니다. 그럼 마리니 파파님의 기묘한 경험담 괴담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이건 대략 20년 정도 지난 일인데 오랜 세월이 지났어도 정말 잊혀지지 않는 일인데요. 그때 결혼을 하고 신혼집으로 살던 곳이 25층 복도식 아파트였고 거기 22층이었거든요. 그때 결혼하고 살이 너무 쪄서 집에 온 뒤에 바로 옷 갈아입고 엘리베이터 타고 1층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25층까지 계단으로 올라간 뒤에 거기서 다시 또 1층으로 내려와서 22층인 집까지 올라가는 이렇게 2번 계단 오르기 운동을 했었는데요. 그때 집사람도 가끔 제가 운동할 때 같이 할 때도 있었고요. 그날도 집에 와서 바로 옷 갈아입고 계단 오르기 운동을 했었는데 25층까지 올라간 뒤에 다시 1층까지 내려가고 2번째 계단을 오를 때였는데요. 몇 층인지 기억이 잘 나질 않는데 계단을 오를 때 누가 뒤에서 당기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게 힘이 들어서 몸이 무거워지는 그런 거랑은 다르게 진짜 누가 어깨를 잡고 당기는 듯한 그런 느낌 말이죠. 그래서 휙 하고 뒤를 돌아봤는데 당연히 아무도 없는 거죠. 인기척도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냥 몸이 좀 안 좋고 기분 탓이려니 하고 무시하고 계속 운동을 했는데 그런데 아래층에서 좀 시끄러운 소리도 나고 우는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밑에 층에 무슨 일 있나 하고 그냥 넘기고 말았는데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있었던 일을 집사람한테 이제 얘기하니까 그냥 웃으면서 오빠 겉보였냐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하고 삼겹살 구울 테니까 술 한잔 할 거면 씻기 전에 가게 가서 술이나 사오라고 하더라고요. 집사람이 지금도 술이라면 아주 그냥 질색을 하는 사람인데 그땐 삼겹살 구우니까 한잔 할 수 있게 호의를 베푼 거죠. 그래서 전 집사람 마음 바뀌기 전에 빨리 술 사와야지 하고서는 바로 술을 사러 나왔는데 이사를 하거나 엘리베이터 점검을 하면 그 안내에 불이 들어오잖아요. 그땐 엘리베이터 점검 중이라고 불이 들어와서는 12층에 멈춰 있었는데 전 그때 그 늦은 시간에 점검을 무슨 일이 있나 하고는 그냥 또 다시 계단으로 내려갔고요. 그때 계단으로 내려갈 때 또 그 전에 운동할 때처럼 뒤에서 누가 당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땐 이상하리만큼 몸까지 오싹해지는 그런 한기가 느껴졌었는데 거기에 더해서 계단을 내려가는 내내 누가 머리카락을 만지는 것 같은 그런 기분도 들고 마치 그 먼지 많은 곳 있잖아요. 그런 곳에 있으면 막 목이 아프고 그러잖아요. 목이 바짝 말랐을 때 목구멍이 붓는 듯한 그런 느낌 있잖아요. 실제로 그렇진 않았는데 그렇게 목구멍이 바짝 말라서 서로 달라붙는 그런 느낌까지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더 심해지더니 나중에 진짜 꼭 누가 목을 꽉 잡은 것처럼 목을 꽉 조르는 것처럼 그런 통증도 오고 계속 마른 기침이 멈추지 않고 나오는데 그땐 숨도 쉬기 힘들고 그 막 목 아플 때 눈에서 눈물 나오듯이 그렇게 눈물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술이고 뭐고 그냥 집으로 가야 될 것 같아서 봤더니 그때 있었던 곳이 11층하고 그 10층 사이 계단이었는데요. 혹시나 하고 10층 엘리베이터가 있는 곳으로 갔는데 점검이 끝났는지 엘리베이터가 1층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 바로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고 엘리베이터 타고 집으로 올라갔고요. 근데 엘리베이터가 그렇게 멈춰 있었던 게 그 엘리베이터 뒤쪽에 뭔가 문제가 있었는지 엘리베이터 뒤쪽이 살짝 들떠 있는 그냥 한눈에 봐도 조금 틀어진 듯한 그 엘리베이터 안에 손잡이가 있었는데요. 제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힘이 들어서 뒤에 등을 기대고 팔을 내려서 손잡이를 잡았는데 그 손잡이가 나눠진 부분 그 부분에서 서로 일치하지 않고 좀 더 앞쪽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기댄 그 손잡이가. 그래서 그때 그 손잡이랑 그 다른 손잡이 사이 격차 때문에 왼쪽 검지까지 겹질렀었고요. 제가 왼손잡인데 그때 겹질러서 일하는데 한동안 많이 불편했었거든요.
그래서 더 확실히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집에 들어갔는데 저랑 집사람 집안이 어른들부터 모두 천주교인데요. 그래서 어디 나갔다 들어갈 땐 거실에 놓인 십자고상을 보면서 감사 인사와 함께 가볍게 고개를 숙이거든요. 그때도 그렇게 하려는데 진짜 집 문 열기 전까지 답답하던 그 목이 정말 멀쩡해지는 거예요. 진짜 아무렇지 않게. 그리고 집사람은 저를 보고 이제 무슨 일 있냐고, 왜 벌써 왔냐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있었던 일을 얘기하니까 병원에 가보자는 거죠. 그런데 다시 멀쩡해졌다고. 괜찮다고 해서 그날은 안 갔는데 집사람이 다음날도 하도 전화를 해서 병원에 갔었고요. 그리고 병원에서도 몸에는 뭐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가게 문 닫고 친구랑 한잔하느라 평소보다 좀 늦게 집에 들어갔는데요. 엘리베이터를 타자마자 그 전날 기억 때문에 자동으로 엘리베이터 뒷판에 달린 그 손잡이 쪽으로 시선이 갔는데 그땐 다시 제대로 고쳤는지 서로 떨어졌던 부분이 격차 없이 딱 맞더라고요. 그때 진작 좀 고쳐놓지라고 생각한 것도 기억나는데 어쨌든 그리고 집에 들어가니까 거실에 있던 집사람이 오빠 그러면서 현관으로 달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 또 놀라서 왜 그러냐고, 무슨 일 있냐니까 오빠 어제 몇 층에서 아팠냐면서 희한하다고, 그리고 지금은 괜찮냐고 걱정도 하는데 그래서 답답하게 왜 그러냐고, 응? 대체 뭔 일인데 그러냐니까 집사람이 분리수거하러 나갔다가 경비실 앞에 사람들이 모여있길래 가서 뭔 얘긴가 들었더니 어제 12층 사는 젊은 아가씨가 죽었다면서 얘기들을 하고 있었대요. 그렇게 그 얘기를 했다는데 사람들 얘기가 이렇다 저렇다 그런 얘기가. 그래서 12층 아가씨 죽은 사이는 저도 집사람도 아직까지 모르는데 제가 술을 사러 나갈 때 그때 12층에 엘리베이터가 멈췄던 게 그 아가씨 주검을 데리고 나갈 때 같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게 그때 있었던 일이 계단 오를 때 이상한 기분 들었던 거며 그랬던 일들이 이상하게 서로 연결이 돼서 생각나는데 정말 오싹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계단 오르기 운동도 안 했고 엘리베이터를 탈 때도 엘리베이터 뒷판에 계속 시선이 가더라고요. 왜 그 엘리베이터 뒷판이 이격이 벌어져 있었을까 하고 말이죠.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마리니 파파님이 경험한 그 이상한 일들이 시간대도 그렇고 위치도 그렇고 혹시 12층 아가씨의 죽음과 정말 무슨 관계라도 있었던 건 아닐까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뒷판 손잡이가 서로 맞지 않게 틀어져 있었던 건 왜 그랬던 걸까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괴담로 괴담집사입니다. 여러분은 멀쩡한 음식이 이유 없이 상했던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귀신이 손을 댄 음식은 상한다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번 사연은 저와 제 친구들이 경험을 한 사연입니다. 실제 경험을 한 사연 셀프로 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들려드릴 얘기는 10년 전쯤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친구 2명과 낚시 캠핑을 하기로 한 날이었어요. 장소는 춘천에 있는 노지 캠핑이 가능한 곳이었는데 유명 노지 야영장 같은 곳은 아니고 그냥 간단하게 차박 정도? 그 정도에 만족하면서 밤하늘 별을 볼 수 있는 광공이 없는 그런 어두운 섬 비슷한 곳이었습니다. 여기는 부유물들이 모여서 생긴 섬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자갈채석을 위해 땅과 연결을 해서 다닐 수 있게 만든 좁은 비포장 도로가 하나가 땅과 섬을 이어주는 전부였습니다. 지금은 자갈채석이 끝났는지 연결되는 비포장 도로는 끊어져 있고 이젠 진짜 작은 섬이 된 곳입니다. 저는 그날 일이 있어서 밤 10시 조금 넘어서 도착을 했었는데 저를 보더니 친구들이 야 가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착해서 이렇게 자리를 보니까 친구들은 이미 정리를 거의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까 얘기를 하는데 친구들은 점심 조금 지나서 도착했고 탑 붙이고 이것저것 준비하다 보니까 늦은 가을이라서 금방 어두워졌었다고 해요. 그리고 식사는 됐고 그냥 간단히 맥주라도 마시려고 준비한 소고기 꼽치를 굽는데 물가 쪽에서 소리가 들렸답니다. 자리를 잡은 곳은 2m 정도 물가보다 높고
낚시를 하려면 그 2m를 내려가야 하는 그런 지형이었는데요. 분명 자리 잡은 곳 아래에서 소리가 들려왔었다고 해요. 놀러 왔나? 아, 맛있겠다. 이런 소리가 들렸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혼자만 들은 게 아니라 둘 다 같이 들어서 서로 얼굴을 쳐다보면서 뭐지? 했었다는데요. 분명 친구들이 도착해서 봤을 땐 주변에 사람은 한 명도 없었는데 그런 소리가 들려오니까 이상했었던 거죠. 그래서 같이 물가 쪽으로 갔었는데 아무도 없더라고요. 아니 이게 혼자만 들었으면 잘못 들었구나 하겠는데 분명 반말로 놀러 왔나? 아 맛있겠네 이렇게 말하는 걸 둘 다 들었다고 하니까 전 처음엔 장난하는 줄 알았었어요. 그냥 같이 내려가서 봤는데 뭐 아무도 없고 그러니까 더 장난이라고 생각을 했었죠. 얘들 군대도 특수전 쪽으로 나왔고 함께한 게 20년이 넘어서 잘 아는데 진짜 겁대가리 없는 녀석들이거든요. 그런데 둘이 진짜 떨고 있었어요. 저는 그곳은 밤낚시하는 분들도 가끔 볼 수 있고 저도 밤낚시를 했었던 곳이라고 얘기하고 웃어 넘겼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웃으면서 부러웠나 보지 이렇게 웃으면서 넘어가려는데 친구들이 그때부터 서로 짜맞춘 듯 얘기를 시작하더라고요. 놀러 왔나? 맛있겠네. 이런 소리를 들은 이후에 좀 기분이 그랬지만 장작불을 피우려고 장가지들을 주우려고 돌아다녔답니다. 참고로 그곳은 빛이 하나도 없는 곳이에요. 그리고 익사사고가 나면 그쪽으로 흘러오더라고요. 그 섬 자체가 부유물이 모여서 생기기 시작한 곳이라더니 물에 흐르는 게 그쪽으로 다 모이는 것 같더라고요. 친구 중 한 명이 장가지들을 줍는데 자리를 잡은 곳을 보니까 다른 친구가 웅크리고 앉아서 뭘 막 먹더랍니다. 그래서 야 먹는 건 나중에 먹고 어여 가지나 줘. 그 모습을 본 친구는 이렇게 웃으면서 말을 했는데 그냥 아무 말도 없이 계속 먹기만 하길래 그땐 그러려니 하고 친구는 반대쪽으로 가지들을 주우러 갔었대요. 그런데 조금 멀리서 친구가 많이 주웠냐며 말을 하면서 오더래요. 친구가 놀라서 좀 전 얘기를 하니까 다른 친구는 자기는 가지만 주웠고 캠핑하는 자리에는 간 적이 없다고 말을 했대요. 바로 둘은 이상한 느낌에 자리로 뛰어갔답니다. 그런데 식기며 음식들이 그대로 있는데 좀 이상한 게 좀 전에 구운 꼬치들이 눈에 띄게 핏기가 없더랍니다. 저 오면 맥주 한잔 하려고 살짝 초벌 정도로만 익힌 건데 그래서 장작불 피우고 불맛 입혀서 먹으려던 건데 그게 변색이 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버리고 자리 정리하고 제게 연락을 하려는데 제가 마침 그때 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여기까지 듣는데 친구들이 너무 진지하고 얼굴이 창백해서 웃으면서 장난치고 싶어도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친구들 말을 들으면서 주변을 랜턴으로 이렇게 구석구석 살피기 시작했었고 주변에서는 이상한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친구들도 저까지 합류해서 그런지 좀 진정이 됐었고요. 그래서 우리는 장작불을 피우고 꽃이 좀 굽고 불멍에 맥주 한 캔씩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면서 금방 웃음바다가 되었고요.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조금 지나서 물 한 개가 피어오르는가 싶더니 금방 사방을 둘러버렸는데 진짜 4m? 5m? 그 정도 앞에 세워둔 차들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어요. 그리고 그때 시간이 새벽 2시 조금 지난 시간이었는데 아침에 낚시를 할 생각으로 뒷정리도 미루고 그냥 다들 잠대로 잤거든요. 그때 저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아서 점퍼 하나 입고 그렇게 잤었는데 진짜 춥더라고요. 진짜 추웠어요. 추워서 이빨끼리 서로 부딪힐 정도였고 안개까지 껴서 진짜 습했었는데 그래서인지 계속 아까 친구들 말이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잠도 안 오고 하니까. 그런데 그때 밖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려오는데 저는 진짜 애써서 친구가 소변을 보러 다녀오는 소리거나 담배를 태우려고 나온 소리거나 하는 생각으로 일부러 눈 딱 감고 외면했었거든요. 고란이나 다른 야생 동물 소리 아니냐고 하실 분도 계실 것 같은데 그곳은 작은 도로 하나 있고 도심에 있는 작고 평범한 그런 섬 같은 곳이라서 쥐나 고양이라면 모를까 그 정도 소리를 낼 동물들이 없는 곳이에요. 그리고 언제 잠이 들었는지 저도 잠을 자긴 잤더라고요. 눈을 뜨니까 아침 9시 정도였었는데 충분히 잠을 잤음에도 진짜 일어나기 힘든 그런 피곤함이 그냥 그대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친구들은 아직까지 잠을 자고 있더라고요. 눈을 뜨고 주위를 둘러보는데 뭐 잠들기 전 그대로고 근처 물가에는 낚시하는 사람은 없는데 낚싯대는 펴져져 있었어요. 분명히 어젯밤에 볼 때는 없었는데
셋 다 그걸 보지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저는 바로 친구들 깨워서 자리 진짜 급하게 정리하고 바로 거기서 나왔어요. 친구들이 왜 그러냐고 하는데 그냥 진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테이블이면 뭐 이런 거 닦지도 않고 쓰레기도 봉투에 그냥 막 다 담아가지고 도망치듯이 나왔어요. 제가 왜 그랬었는지 진짜 이제부터 생각하시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제 착각일 수도 있겠지만 제 상식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이라서 아침에 보니까 어제 먹다 남은 꼬치들이 상해 있었어요. 분명 몇 시간 전에 웃으면서 다 같이 먹은 꼬치가 한여름도 아니고 늦가을에 몇 시간 만에 진짜 쉰 냄새가 진동하는데 그런 상태로 완전히 상해 있었습니다. 아무리 아침 이슬에 노출이 됐다고 해도 이건 진짜 이상했어요. 그리고 귀신이 이불 대는 음식은 쉽게 상한다는 말을 들은 기억이 나는데 예전에 어르신들께서 음식 위에 수저 가지런히 놓지 말라고들 하셨었거든요. 그럼 그게 귀신 보고 먹으라는 말이라고. 그런데 어제 접시에 꼬치랑 몇 가지 음식들 담고 수저를 위에 가지런히 걸쳐서 놨었는데 진짜 쉬운 냄새가 진짜 심하게 날 정도로 상했었어요. 그리고 이건 제가 그것 때문에 신경이 날카로워서 그랬었는지는 몰라도 테이블에 소스가 흘러서 묻어 있었는데 그게 한자로 3인이라는 글자처럼 보였어요. 저희는 음식을 먹으면서 소스를 흘린 적이 없었거든요. 그곳을 그렇게 나와서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한잔하면서 이런 얘기들을 하고 밖에서 소리가 들렸던 걸 얘기하니까 친구들도 모두 들었다면서 저처럼 생각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누군가가 소변이나 담배 피러 나왔었다고. 그리고 3일인가 4일인가 며칠이 지난 뒤 그 부근에서 남성 익사체가 발견됐습니다. 그 섬이 마주 보이는 곳에서 낚시를 하고 있었는데 제 곁에서 낚시를 하다가 자리를 옮겼었던 사람이 저를 보고 아저씨 하고 허겁지겁 달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막 시체시체합니다. 마침 거짓말처럼 위로 순찰을 하는 경찰들이 지나가고 그 사람은 얼마나 다급했는지 경찰하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경찰들이 빠르게 그 사람이 알려준 자리로 갔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과수대 같은 분들이 들것을 들고 와서 수습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며칠 전 우리가 야영을 했었던 마주 보이는 그 섬을 다시 보는데 섬뜩하더라고요. 여러분께서 생각하실 땐 어떠세요? 사람은 없는데 펼쳐진 낚싯대? 몇 시간 만에 완전히 상해버린 꼬치? 이런 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을 경험하셨다면 어떠셨을 것 같나요? 안녕하세요. 괴담로 괴담집사입니다. 여러분은 귀신이 자주 출몰한다는 곳에서 홀로 밤을 보낼 수 있으신가요? 알면 그곳에서 밤을 보낼 분은 별로 없겠죠. 이번 사연은 제가 직접 경험을 한 사연 중 하나입니다. 그럼 제 사연 셀프로 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정확히 지금으로부터 딱 10년 전 2012년 8월이었습니다. 장소는 춘천 온이동에 있는 귀신골이라는 곳입니다. 예전엔 여기 근처에 강원체육고등학교가 있었던 자리고요. 저는 타지에서 살다가 외가 쪽 어른들이 계시는 춘천으로 오게 되었는데 어릴 때 방학이면 늘 왔었지만 춘천에 대해서 아는 건 그때까지만 해도 거의 없었습니다. 특히나 귀신이 나온다는 귀신골과 같은 경우에는 말이죠. 저는 괴담록 구독자님들이시라면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낚시를 무지 좋아합니다. 그리고 춘천은 어딜 가나 그냥 주변이 다 물이고 주변이 그냥 다 낚시터라고 보시면 돼요. 진짜 저 같은 사람한테는 너무 좋은 곳이에요. 그런데 물고기는 안 잡혀요. 제가 못 잡는 거겠죠. 그날은 춘천에 오고 얼마 안 지났을 때라서 멀리 가지 않고 그냥 가까운 곳에서 하자라고 생각하고 낚싯대 하나 들고 밤낚시를 나갔었는데 호반교라고 비교적 큰 다리가 있거든요. 그 밑에 보니까 평평하게 시멘트로 바닥을 다져놨는데 낚시하기 정말 편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낚시를 했었는데 진짜 낚시가 잘 되는 거예요. 진짜 미끼를 던지면 물고기가 기다리고 있다가 물속에서 점프를 하면서 이렇게 물고 나오는데 이러면 이제 낚시꾼 거짓말이고요. 진짜 그날은 정말이지 5번 던지면 1번 정도 그렇게 나오는 정도였어요. 저는 그때 일도 다 마친 상태에서 남는 게 시간이고 낚시도 잘 되니까 그냥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잡았었는데요. 그런데 이상한 게 거기에서만 나와요. 100m 정도 밑에 강원체고가 있었는데 거기까지 가면서 해도 나오는 자리에서만 나오고 다른 곳에서는 입질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래까지 한번 다녀온 뒤에 그냥 나오던 자리에서만 계속 낚시를 했었는데 한여름인데 입김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때가 정확히 12시 조금 넘은 시간이었는데 그걸 어떻게 하냐면 제가 낚시를 할 땐 계산기 시계 그거를 차고 다녔었는데 그거 알람이 12시에 맞춰놨었거든요. 지금은 차고 다니지 않지만 아직도 알람이 12시로 세팅이 되어 있고요. 이건 진심 알람 풀고 싶은데 사용법을 잊어버려서 그냥 두고 있어요. 그래서 12시 조금 넘은 시간이라는 걸 정확히 기억해요. 그때 알람이 울리고 미끼 바꾸고 다시 낚시를 하려는데 입에서 입김이 또 나오더라고요. 숨을 쉬는데 입김이 한겨울에 나오듯이 나왔어요. 그리고 오른쪽 귀 바로 대각선 위로 뒤통수부터 목까지 타고 내려와서 어깨 쪽까지 두통 비슷한 통증이 느껴지면서 쎄한 느낌이 들다가 누가 어깨 바로 아래 등을 꾹꾹 찌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냥 느낌이 아니라 진짜 누가 손으로 이렇게 꾹꾹 누르는 것 같은 물리적인 힘으로 누르는 것 같았고 확실히 그냥 기분으로 느껴지는 그런 거랑은 달랐어요. 그래서 어깨를 돌리면서 뒤를 돌아봤는데 거기에 보면 폐수 나오는 것이 있는데 거기가 꽤 크거든요. 지금은 모르겠는데 당시에는 사람이 걸어서 들어갈 정도로 높고 넓이도 꽤 넓었는데 안에는 정말 어두워서 하나도 안 보였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사람이 나오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 시간에 거기서 사람이 나오는 걸 보신다면 대부분 오싹하다고 겁이 난다고 하실 수 있는데 저는 그때 그분이 노숙자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땐 춘천 공지청 근처에 노숙자분들이 꽤 계셨었거든요. 그분은 그때 거기서 그렇게 나오셔서 제게 다가오셨고요. 진짜 그냥 뵙는 모습도 너무 안타까울 정도로 안쓰러운 모습이셨고요. 그런데 그분께서 제게 마실 물이 있냐고 하시더라고요. 마침 저는 작은 물통에 마실 물을 이렇게 가지고 다닐 때라서 물을 이제 드시라고 드리고 가지고 있던 초코바도 그런데 그분께서 저를 이렇게 물끄러미 보시는데 쳐다보시는데 눈시울이 젖어 있으셨어요. 그리고 몇 번을 제게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땐 저도 정말 슬퍼지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라고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분은 다시 돌아서 다른 곳으로 가셨었어요. 그리고 저는 거기서 그 뒤로도 계속 낚시를 했었고요. 그렇게 낚시를 한 지 그 뒤로 30분 정도 지났을까요? 아까 그분이 다시 제 쪽으로 오시더라고요. 그리고 주위를 이렇게 둘러보시더니 제게 안 무섭냐고 이상하지 않냐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 있으시냐고 여쭤봤는데 뭔가에 놀라셨는지 뭘 보셨는지 모르지만 겁을 먹은 듯한 표정이셨고 계속 주변을 이렇게 두리번 거리셨어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다시 여쭤보는데 느티나무 쪽에서 시선이 멈추시더니만 한참을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제게 가까이 오셔서 아주 작은 목소리로 제게 말씀을 하셨었어요. 빨리 다른 곳으로 가세요. 여기 있지 말고. 저는 제가 잘못 들었나라고 생각하고 뭐라고 말씀하셨냐고 여쭤봤는데 느티나무 쪽을 다시 보시면서 빨리 다른 곳으로 가세요.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다시 묻는데 그 뒤로는 저를 보지도 않고 아까 오셨던 그 어두운 곳으로 다시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기분이 살짝 그래서 주변을 둘러봤었는데 아까 그분이 보신 느티나무 쪽을 이렇게 볼 때 진짜 오싹한 기분이 느껴진다고 할까요?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고 그때까지도 계속 입김이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물고기가 잘 나오니까 그냥 애써 무시하고 낚시를 하는데 그 느티나무 쪽에서 여자 우는 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그런데 계속 연속으로 들리는 게 아니라 끊어져서 들리고 끊어져서 들리고 그래서 그쪽을 이렇게 봤는데 또 보면 안 들리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여럿이서 웃는 소리도 들리더라고요. 진짜 그쯤 되니까 더 이상 낚시를 할 수 없어서 저는 거기에서 나왔고 그 다음날 다른 곳에서 붕어 낚시를 하시는 분들 중에 아는 분들이 몇 분 계셔서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니까 그분들이 놀라시면서 절대 거기 가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거긴 예전에 기차가 다니는 그 철길이 있던 자리인데 거기에서 사람들이 많이 뛰어내리기도 했고 기차의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도 많았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특히 거기 느티나무에서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분들이 많다는 말씀도 해주셨었고 제가 서 있던 곳은 그 평평하게 시멘트로 이렇게 평평하게 만든 곳 그곳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익사를 하신 분들을 올려낸 뒤에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안타까운 분들을 수습하던 자리였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거기서 귀신을 보신 분들도 많고 울음소리를 들은 분들은 더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건 그쪽에서 낚시를 오래 하신 분들은 다 아는 얘기라고 합니다. 어쩐지 나중에 알게 됐지만 물고기가 잘 나와도 사람이 별로 없더라니 그런 곳이더라고요. 전에 거기서 나올 때 물통을 놓고 와서 낮에 가지러 갔더니 다행히 주변 풀밭에 물통이 그대로 있었는데 안에 담겨있던 물도 그대로였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초코바도 뜯지 않은 채 그대로 있었는데요. 초코바는 몰라도 물은 분명 드시는 모습을 제가 봤었는데 말이죠. 그리고 간 김에 호기심이 생겨서 그 구멍이라고 해야 하나? 그 생활폐수 같은 데 나오는 그런 곳이었는데 그분이 나왔던 곳을 봤는데 그 어두운 곳 거기는 사람이 절대 생활을 할 수도 뭐 누울 수도 없는 그런 곳이었어요. 바닥부터 벽에 그 하수구 이끼가 껴있고 다 젖어 있었는데 이게 하루 이틀 사이에 생긴 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본 뒤에 머리부터 등짝까지 오싹해지는 게 제게 그 자리에서 떠나라고 알려주셨던 그분, 생각해보니까 그분은 그곳에서 나오셨는데 젖어 있지가 않으셨어요. 젖은 곳에서 나오셨었는데 어디 한 곳 젖은 곳이 없었어요. 100번 양보해서 물도 입만 대셨다고 생각하고 초코바도 그냥 내려놓으셨다고 해도 더러운 물이 고여있고 물기 가득한 그런 더러운 이끼들이 있는 곳에서 나왔는데 몸과 신발이 젖어 있지 않았다? 그런 곳에서 나오셨다면 그때 서 있던 곳이 시멘트 바닥이라서 젖은 발자국이 있었어야 하는데 발자국도 없었던 게 그제서야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아는 분들께 그날 본 분에 대해서 인상착의를 말하니까 그런 분 보셨다는 분이 적어도 제가 아는 낚시꾼들 중에는 단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분이 제게 위험한 걸 알려주시려고 오셨던 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거기 쓰면 안 되는데 거기 쓰면 안 좋은데 계속 거기에 있으니까 알려주시려고. 그날 그분 정체 그 진실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조심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주변에 힘든 분들 보시면 모른 척 하지 말아주세요. 그분들은 귀신이나 악령보다 무서운 게 현실이고 삶이고 생활이실 겁니다.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열악한 환경이 귀신이나 악령보다 더 위협적이실 겁니다. 힘든 분들 보시면 피하지 마시고 도와주세요. 그럼 그거 다 복 받으십니다. 벤치에 누워서 쓰러져 주무시는 모습을 보시면 가까운 가게에 가셔서 빵이랑 우유라도 하나 사드리세요. 그분께 드리는 그 빵이랑 우유가 그분은 며칠 만에 식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 드리면 에이 그런 게 어딨어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저는 그런 분들 이해합니다. 저도 이런 일들이 있기 전까지는 그랬었으니까요. 괴담록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온하세요. 감사합니다.